3월 3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자 상황 2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트 시즌이 아니고 비트코인 시즌인 거고, 알트 시즌 인덱스의 기준점 75까지 가기에는 아직 한참 남았다 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심지어 62%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상황, 사실 알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최악의 조건인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고, 과연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항을 막고 빠져주면서 자연스럽게 알트들이 좀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언제쯤 이어질 수 있을까? 과연 2분기 어느 시점에 과거 요랬던 흐름 이렇게 쭉 빠져야지 이렇게 뿅 하고 올라서잖아요. 이 역상관관계를 2분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석가 머스타씨, 암호화폐 전체 시총 주간 차트입니다. 현재 2021년 올타임 하이에 대한 리테스트가 끝났다. RSI도 과거와 비슷한 수준에서 과거에는 지금 180%, 105% 이렇게 상승한 적이 있는데 이때랑 지금 비슷하다. 아마도 4월은 좋을 것 같다. RSI가 지금 요때 뿅 했기 때문에 이제 뿅 할 거고,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뿅뿅뿅 됐고 갈 건데 좋네. 심지어 올타임 하이까지 2021년 올타임 하이까지 리테스트가 잘 되는 모습인데 라면서 긍정적인 반등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아저씨는 우리는 지금 알트코인들과 함께 우울증에 빠져 있다. 실제로 이제 우울감을 느낀다라는 우울증이라기보다 이 disbelief, depression 요 단계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강세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디프레션, 디스빌리프까지 경험을 하고 그 뒤에야 희망과 긍정과 믿음과 스릴과 유포리아까지 우리가 아직 느껴야 될 게 이렇게 많아. 다시 말해서 강세장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 마지막 한 방 남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대포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석가 중에 한 명이고, 이 양반은 또 교육까지 하잖아요. 암호화폐 차트 교육까지 또 하고 있고, 플랫폼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런칭해서 또 가르치는 교육업까지 하고 있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시장을 잘 보는데, 이 양반도 지금 최근에 매수한 알트들 마이너스 60%라고 공유를 했잖아요. 이런 전문가, 자칭 타칭 전문가들도 최근에 들어왔다가 지금 매수한 사람들 많고, 물려있는 사람들 많고, 특히 이 아저씨는 비트코인을 다 알트코인으로 전환해서 알트에 올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60% 이상 손실, 하지만 걱정 없다라는 어떤 자기 확신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전략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물려있는데 불안해 죽겠다 싶으신 분들은 나의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략과 계획이 없으면 팔랑귀가 되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엄청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분석가가 됐든 누가 됐든 이거 사면 오른다 라면 사고, 지금 안 팔면 더 떨어진다 그러면 팔고, 그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확신과 나의 기준점, 전략, 계획 이런 게 세팅이 돼 있을 때 이런 여러 분석가들의 다양한 이런 분석과 전망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투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막연하게 이 사람이 오른다니까 오르겠지 이런 식의 어떤 접근, 이제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는데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해서 패닉셀 이런 접근 절대 안 된다라는 것도 한 번씩 곱씹어 보시면서, 요즘 같은 때가 사실은 어떤 나의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한 번씩 더 되돌아보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 정서가 약세일 때 우울감과 어떤 절망감을 느끼기보다는 다가올 어떤 강세장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투자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더리움, 와 어질어질해요. $2,000 위에서 잘 자리를 잡아주나 싶었는데 비트코인이 또
하방 압력을 받고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시장을 덮치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뭐 별 수 없습니다. 다시 $1,800 밑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아슬아슬하다, 뭐 그런 부분들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레비타스는 상대적으로 좀 더 부정적인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월 8일 이후에 이더리움 월간 선물 프리미엄이 2%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5에서 10% 수준을 중립적인 시장 상황으로 간주한다. 선물 프리미엄이 중립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롱 포지션 수요가 크게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선물 시장도 간단치 않구나라는 점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이더리움 과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 궁금과 우려,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섞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볼렛 2021년 2월에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1500일 동안 보유를 했다라면 지금 같은 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하다. 4년 넘게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 나는 더 큰 축적 시나리오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때 매수했으면, 요때 매수하고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은 지금 동일한 가격이라는 거죠. 진짜 이렇게 보니까 또 깝깝하네요. 그런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더 사야겠구나, 더 매집을 해야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선택이 가능한 거겠죠. 멀진 이더리움 2주 차트 2017년과 2020년에 100만 장자를 만들어냈던 그 영역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전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채널 리테스트를 했을 때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갈 것 같아. 근데 채널 하단이 $1,000 부근이라서 위태위태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채널 리테스트를 하고 폭등, 채널 리테스트를 하면 폭등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이라고 또 바라보면 좀 다르게 또 우리가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퀸텐 블랙록은 $110조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빠르게 토큰화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자산 토큰 디파이의 기본값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수조 달러가 몰릴 거라고 말을 했고,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이더리움이라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픽을 받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라는 점을 이렇게 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 비들,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펀드, 국채 토큰화 펀드죠. 비들 자산 규모가 20억 달러에 육박한다. 최근 한 달 동안 200% 폭증했다. 최근에 또 솔라나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앱토스, 아비트럼, 옵티미즘 등등 7개 체인에서 비들이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델리티는 이더리움 기반 자산 머니마켓 펀드, 국채 펀드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시할 예정. 5월 30일 이전 출시 가능성 매우 높음. 결국엔 이더리움 위에서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경쟁하는 상황.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부여가 되죠.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지금 쫄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권력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연계돼서 주목받은 민코인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권력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 한때 월가와 기업들의 관심을 끌면서 주목받았던 이더리움은 전환점에 직면했다. 개발자들의 이탈과 정치 지형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입지가 약화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 수는 지난해 17% 감소한 반면 이 솔라나는 83% 신규 개발자 증가율을 기록했다. 솔라나는 트럼프 관련 민코인 기반 플랫폼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정치 성향과 커뮤니티의 흐름이 결합되면서 빠르게 재편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을 조지는 듯한 그런 톤의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엄청난 어떤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과 다소 걱정을 조금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겹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합니다. XRP도 뭐 별 수 없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그 주체가 지금 트럼프 관세 리스크이기 때문에 XRP도 별 수 없이 다시 2.1달러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XRP 맥시멀리스트들은 XRP에 대한 강세 전망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태프의 경우에는 리플은 엄청나게 낙관적으로 보인다. 기가 불리시라는 표현을 하면서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달러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 자석의 끌어당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1차 펌핑 이후 또 하필 이렇게 예쁘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또 의미 있게 2차 펌핑의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크립토불 XRP 이더 차트예요. 월간 차트인데 뭐 지금 작년 말부터 이더리움 대비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지금 선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XRP를 사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더리움을 팔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몇 달 동안 한 반년에 걸쳐서 바라보면 이더리움보다 XRP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강력했다라는 걸, 요걸 지금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좀 안정화되면서 반등세를 보여줘야겠죠. 다크 디펜더 XRP 일간 차트입니다. 2.222달러가 핵심 레벨이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기준으로 보면 2.04달러까지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의미 있게 다음 웨이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월 달에 4달러 돌파를 하고 4.4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3.7달러 리테스트를 하고 결국에는 5.8달러 돌파를 하게 될 거야 라는 상당히 아주 많이 강력한 지금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일단 소송 공식 종료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XRP 현물 ETF도 출시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고 IPO 기대감까지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또 전폭적인 숫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 다크디펜더 아저씨가 기다려봐 XRP 1달러 돌파한다니까 이런 얘기 했을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XRP에 대한 비판 어떤 의견들도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XRP 0.5달러 0.6달러 이럴 때, 근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1달러 돌파 이후에 2달러 돌파 이후에 3달러 돌파 이후에 2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또 진행하고 있는, 조정 속에서도 조정받는데 2달러 지지 테스트, 굉장히 지금 사실 바람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3달러 돌파 이후에 쭉 빠진 걸로 느껴지니까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마음이가 좀 답답하고 아쉬울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또 마음속 깊숙이 또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4월 달에 막 5달러 돌파 이런 거는 펼쳐지진 않을 것 같은데, 올해 1년을 봤을 때는 남은 1년 동안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합니다. 과연 기대감이 현실화가 될지, 현실화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현실화가 될지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폭적인 얘기를 합니다. XRP 주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1.77달러에서 3.2달러 구간은 불플래그 패턴, 불플래그 구간이야. 그냥 왔다 갔다 지금 다지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채널 저항 3.22달러 상단 저항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 450% 반등해서 12달러 가능성이 있다라는 꽤나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플래그 이렇게 또 바라보면 또 고럴싸하게 느껴지는데, 이건 뭐 지나봐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반면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XRP는 2.2달러에서 시작한 반등세가 꺾이면서 약세 흐름을 본격화하고 있다. 1.77달러 지지선을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3.21달러 상단 저항선을 명확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강세 추세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1.77달러를 그냥 불플래그 하단 저항선이기 때문에 리테스트 하더라도 결국엔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1.77달러 리테스트에 좀 더 방점을 찍다 보니까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 환경이 전체적으로 조금 완화가 되고 유동성 확장 구간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갔을 때 금리 이슈가 좀 더 긍정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또 함께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트 3대장 중심으로 좀 짚어봤는데 일단 무조건 잘 돼야겠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 알트 3대장들이 잘 가줘야지 이른바 알트 시즌의 포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어서 다소 변동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펼쳐질 수도 있지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냥 이러나 저러나 이런 마음으로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노력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